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현대전의 의미를 깨닫게 된 북한군. 과연 이들은 앞으로 어떤 행보를 보이게 될 것인가?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당연히 승리입니다. 그렇다면 승리하는 군대가 되기 위해선 뭐가 필요할까? 적을 압도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 든든한 군수 지원과 철저한 훈련, 거기에 뛰어난 지휘력을 갖춘 지휘관의 탁월한 전략. 하지만 실제 전쟁이 벌어지게 되면 이 모든 것을 압도하는 것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실전 경험. 최강의 병사를 만드는 데 있어 실전 경험만한 것은 없다. 이 말은 대다수 군사 전문가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입니다. 3년 전인 2022년 2월 24일 시작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사실 우크라이나 전쟁은 너무 먼 곳에서 벌어지기에 한국과 관련이 없는 남의 일로만 느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은 남의 일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우크라이나에 파병된 북한군 때문. 2024년 10월경부터 우크라이나에 파병된 북한군. 첫 파병은 주로 특수작전군 소속 정예병력. 하지만 파병 초기 이들은 막대한 인명 손실을 입었습니다. 당시 북한군과 싸워본 우크라이나군의 평가는 이랬습니다. 북한군은 열정과 용맹함만 앞세우고 단순하게 돌격하는 구식 전술을 구사했다. 때문에 그들은 꽤 심각한 인명피해를 입었다. 이 뉴스를 TV로 본 우리 대부분은 혹시나 하며 불안감을 가졌던 북한군에 대해 역시나라며 안도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파병 초반 북한군이 어려움을 겪었던 것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드론을 활용한 정찰과 공격, 정밀 포격. 당시 북한군은 이런 현대전의 양상에 익숙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며 북한군은 일취월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전투 현장의 눈 역할뿐 아니라 공격 역할까지 하는 드론. 바로 이런 드론을 운용하는 능력. 거기다 우크라이나의 드론 공격을 방어하는 드론 방어 기술까지. 이제 북한군은 드론 전문 부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또한 북한군은 첨단 무기 체계를 갖춘 러시아군과 함께 동고동락하며 싸우다 보니 첨단 무기를 직접 운용해보는 경험도 쌓고 있습니다. 이런 첨단 무기 운영 경험, 단순히 경험만으론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경험은 북한의 자체적인 무기 개발에 도움을 줄 것이고 다양한 상황에서 첨단 무기를 융통성 있게 사용하는 전술 능력에 큰 도움을 주게 될 것입니다. 6.25 전쟁 이후 70여 년이 넘는 기간 동안 오로지 만만한 상대였던 남한만을 괴롭히며 소규모 게릴라전과 국지전만 해봤던 북한군. 하지만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는 정규전을 통해 기동, 보급, 통신, 야간 전투, 분산 및 은폐 등 해볼 수 있는 모든 것을 해보며 경험을 쌓고 있는 북한군. 그러다 보니 최근에는 러시아군 내부에서도 북한군 병사들이 이제 자신들보다 더 낫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을 정도입니다. 처음 파병된 북한군 1만 1000명, 그리고 3만 명의 추가 파병. 이 계산대로라면 약 4만 명이 넘는 북한군이 실전 경험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제 전쟁이 끝나면 과연 이들은 북한으로 돌아가 무엇을 하게 될 것인가? 시간을 좀 되돌려 1949년 중국 대륙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당시 중국 대륙에서는 참혹한 전쟁이 벌어지는 중이었습니다. 무려 4년간 중국 대륙을 피로 물들인 국공내전. 이제 장제스의 국민당과 마오쩌둥의 중국 공산당 중 한쪽이 중국 대륙의 주인자리를 차지할 운명. 그런데 이 전쟁에서는 중국인뿐 아니라 중국 국적자이지만 아민족이었던 조선족들도 피를 흘리며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 중 상당수는 장제스 쪽이 아니라 마오쩌둥 휘하의 중국 인민해방군 편에서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마오쩌둥의 중국 인민해방군 부대 중에서 조선족 출신 부대는 어떤 부대였을까?
우선 중국 인민해방군 제4야전군 예하 166사단을 첫 손에 꼽을 수 있습니다. 중국 인민해방군 166사단은 만주에서부터 중국 남부까지 누비지 않은 곳이 없었을 정도였으며 국공내전에서 벌어진 거의 모든 전투에 참전했던 부대. 때문에 이들은 포위, 기동, 야간전 등 다양한 중공군 전술을 체득한 정예 중의 정예였습니다. 그리고 국공내전이 끝나자 중국 인민해방군 166사단은 그대로 조선인민군 6사단으로 변신했습니다. 북한군 4사단도 중국 인민해방군 부대가 이름만 바꾼 케이스였습니다. 이권무는 조선위원군 출신으로서 중일전쟁과 국공내전을 거친 역전의 용사. 북한군 4사단 병사들 또한 국공내전에서 실전 경험을 쌓은 베테랑들이었습니다. 다음으로 북한군 3사단. 북한군 3사단은 중국 인민해방군이 아니라 북한 본토에서 새롭게 창설된 부대. 그런데 인적 구성이 특별했습니다. 특히 3사단 예하 18년대의 경우가 가장 특별했는데 병력 거의 전원이 국공내전에 참전했던 중국 인민해방군 출신 초선족 병력이었던 것. 그래서인지 몰라도 3사단 예하 18년대의 6.25 전쟁 당시 활약은 정말 눈부셨습니다. 6.25 전쟁 초반 북한군에게 가장 중요한 공격로인 의정부 서울 축선. 이 축선을 돌파하는 핵심적인 작전을 성공시킨 부대. 바로 북한군 3사단 예하 18년대였습니다. 북한군 부대 중 가장 먼저 서울에 입성한 부대. 그 부대는 북한군 105 전차여단이었습니다. 때문에 이들은 서울 유경수 제105 땅크사단으로 승격까지 됩니다. 그렇다면 기갑부대가 아닌 일반 보병 부대 중 가장 먼저 서울에 군합발을 내디딘 부대는 어떤 부대였을까? 바로 북한군 3사단 예하 18년대였습니다. 서울 점령 후에도 이 부대의 활약은 계속되었습니다. 6.25 전쟁 초반 미군이 호남을 통째로 포기한 계기가 돼버린 대전전투. 대전전투에서 24사단장 딘 소장까지 북한군에게 포로로 잡히는 굴욕적인 패배를 당한 미군. 대전전투 승리의 주역 또한 국공내전에서 산전수전을 다 겪은 북한군 3사단 예하 18년대였습니다. 남한과 북한의 군대가 공식 창설되었던 것은 1948년. 이때 국군은 누가 봐도 신생군대라고 부를 수 있었지만 북한의 조선인민군은 사실상 신생군대라고 부를 수가 없었던 셈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뛰어났던 것일까? 이들 모두는 기본적으로 4년 이상의 실전 경험을 갖고 있었기에 소총, 기관총 등 각종 화기를 능숙하게 다루는 것은 물론 포격과 공습 속에서 버티며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을 온몸으로 체득한 그런 병사들이었습니다. 또한 이들은 오랫동안 같이 부대끼며 손발을 맞춰왔기에 끈끈한 전우애와 똑같은 공산주의 사상으로 똘똘 뭉쳐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강한 전투 의지뿐 아니라 극한 상황에서의 협동심 또한 매우 높았습니다. 북한군 3사단, 4사단, 6사단, 그리고 105 전차여단. 만약 이들이 없었다면 북한군은 결코 낙동강 전선까지 진출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결국 이들은 국공내전이라는 거대한 전쟁의 용광로를 거쳐 최고의 전사들로 만들어진 셈이었던 것. 외부의 전쟁을 통해 군사적 역량을 키운 후 그것을 다시 한반도로 가져와 한반도에서의 전쟁에 활용한 북한. 국공내전과 우크라이나 전쟁의 싱크로율은 정말 놀라울 정도입니다.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현대전의 의미를 깨닫게 된 북한군. 과연 이들은 앞으로 어떤 행보를 보이게 될 것인가? 정말 관심이 가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에도 유익하고 흥미로운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